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만 버티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오래된 채무는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가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멸시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A가 B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B는 A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가 법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버리면 채권은 소멸하고 A는 B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해진 기간이 종류가 많습니다. 10년인 경우도 있고요. 5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3년 또는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일반 개인들 사이는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사채권, 그러니까 상인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양쪽 모두가 상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 어느 한쪽만 상인이면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 캐피탈 대출, 카드 대금도 소멸시효는 5년인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상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3년, 1년인 경우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와 16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에서는 10년 또는 5년이 주로 문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원래 소멸시효가 몇 년이었는지는 상관없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만 버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또 해서 판결문을 새로 받으면 다시 10년이 연장되는 겁니다. 이렇게 채권자는 평생 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빚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또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호 청구, 2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호 승인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가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송을 제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게 되면 걸려있는 기간 동안에는 아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정해진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예가 채권자들이 돈 갚으라고 했을 때 일부라도 돈을 갚게 되면 이 역시도 승인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 설명해 드리려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해서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인의 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소멸시효가 10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렸거나 카드 대금은 소멸시효가 5년인데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10년이 늘어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채권자가 또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10년이 늘어난다. 시효는 여러 사유로 중단될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가 소멸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개인의 경우에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매우 드뭅니다. 금융기관은 채권 횟수가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 채권을 팝니다.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채권 출심회사에 팔아버립니다. 어차피 돈 못 받는 거 조금이라도 받자, 뭐 이런 판단입니다. 이렇게 채권을 팔면 그 채권을 산 채권 출심회사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 출심회사의 주요 업무가 바로 이 소멸시효를 관리하는 겁니다. 다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실수로 놓칠 수는 있겠지만 채권 출심회사들은 소멸시효를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워낙 저렴한 가격에 채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돈이 회수되면 채권 출심회사 입장에서는 다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또 간혹 의뢰인분들께서 채무 자체를 모르고 계셔서 채무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않았는데요. 저희 사무장님과 의논을 해서 소멸시효 도가 확인 또는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소정의 비용을 지급해 주시면 개인의 생을 준비하는 단계와 동일하게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100% 다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비용과 절차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